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 15번 악마 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로 카드의 변천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클래식 덱인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과 마르쉐우 덱, 라이더 웨이트 덱, 유니버셜 웨이트 덱, 그리스 신화 타로 덱, 뉴비전 덱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라이더 웨이트 카드 기반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우선 가장 오래된 카드로 알려진 비스콘티 스포르자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은 인쇄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만들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판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화가가 일일이 템페라 기법을 이용하여 붓으로 수작업으로 그린 카드입니다. 카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템페라 기법은요, 유체 물감이 개발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기법인데요. 안료에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는 피에르폰트, 모건,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 카드인데요. 현존하는 타로 카드 중 가장 오래된 카드라고 해요. 총 78장의 카드 중에 악마 카드, 탑 카드, 동전 기사 카드, 검 3번 카드 이렇게 4장이 사라져서 1975년 구텐베르크 그래픽과 US 게임에서 다른 인기 있는 타로 덱이 악마 카드들을 합성해서 15세기 풍으로 재창조해서 발행한 카드입니다. 따라서 악마 카드는 그 당시 유행했던 카드들을 참고해서 새로 제작한 카드예요. 카드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카드 속 악마의 얼굴은 아주 무섭게 표현되어 있어요. 머리에는 나선형의 긴 뿔이 나 있고 등에는 붉은색 박쥐 날개를 달고 있어요. 오른손은 손 모양의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악마는 돌로 만들어진 화로 위에 서 있어요. 악마 앞쪽에 있는 남녀 한 쌍의 머리에도 뿔이 달려 있어요. 여성은 목에 밧줄이 걸려 있고 남성은 손이 뒤로 묶여 있어요. 남성은 빨간색 스타킹과 금색 모피로 장식된 짧은 튜닉을 입고 있습니다. 여성은 흰색 모피로 장식된 헐렁한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을 묶고 있는 밧줄은 악마가 밟고 있는 화로대에 달려있는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마르쉐우 카드의 악마 카드는 후에 발행된 비스콘티 카드와 매우 흡사합니다. 아마 후에 새롭게 제작하면서 마르쉐우 카드의 이미지를 많이 참조한 것 같아요. 악마는 머리에 사슴의 뿔이 나 있고요. 어깨에는 박쥐의 날개가 있어요.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을 지닌 기괴한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손에는 붉게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어요. 악마의 앞쪽에는 꼬리가 달린 작은 악마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악마가 딛고 서 있는 화로, 도가니라고 하죠. 도가니에 연결된 줄을 목에 감고 있어요. 연금술사들은 불의 장인으로 불렸다고 해요. 불을 능숙하게 다루어 가장 순수한 물질을 창조해낸다고 믿었다고 해요. 따라서 도가니에 연결된 줄은 마치 탯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연금술이 새로운 물질을 창조해내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합니다. 내면에 담긴 어둠을 제어하여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이 악마 카드에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 카드는 신의 영역인 금단의 땅을 밟고 싶은 인간의 호기심을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악마는 남성과 여성이 합해진 헤르마 프로디토스의 형상으로 이것은 연금술에서 결혼이나 연금술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헤르마 프로디토스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양성 동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음란한 느낌이 들지만 예로부터 최고의 존재는 남성적인 원리와 여성적인 원리를 모두 지닌 것으로 여겼다고 해요. 불교의 관음보살도 태초의 아담도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는 양성 동체였다고도 합니다. 마르쉐우 카드의 악마 카드는 디아블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악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가지쳐 나온 뜻으로는 이원성 또는 양면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디아블로에서 나왔어요. 타로 카드는 대체적으로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이더 웨이트 타로 카드 이후에 모던 덱에서 악마 카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읽히지만 마르세유 카드에서 악마 카드는 이처럼 마냥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게 볼 수도 없겠죠. 라이더 웨이트 덱에 와서 악마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뿔 달린 연소 모양을 한 바포메트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악마는 제단 위에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요. 손가락 모양이 5번 신비사제가 베푸는 축복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왼손은 횃불을 땅에 들고 있는데 마르세유 카드에서는 횃불을 똑바로 들고 있었지만 라이더 웨이트 카드에서는 횃불을 땅을 향해 들고 있어요. 이마에는 역오망성이라고 하는 거꾸로 된 오각별을 달고 있습니다. 별이 거꾸로 그려진 역오망성은요, 악마의 상징이에요. 악마가 딛고 있는 제단 앞에는 고리가 달려 있고 고리에 달린 사슬은 앞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목에 연결되어 있어요. 6번 카드의 아담과 이브의 모습과 흡사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뒤 타락한 모습의 아담과 이브처럼 보입니다. 이미지에서 물질과 육체적인 욕망이 강하게 느껴져요. 짐승의 본성을 나타내기 위해 뿔과 꼬리를 달고 있지만 얼굴은 아직 인간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해요. 유니버셜 웨이트 덱은 라이더 웨이트 덱의 원화를 헨슨 로버트라는 작가가 다시 채색하여 발행한 카드로 기존의 라이더 웨이트 덱에 비해 훨씬 선명하고 화사해졌어요. 하지만 다시 채색되면서 라이더 웨이트 덱의 상징이나 색상들이 사라지거나 변경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표정들도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따라서 라이더 웨이트 덱으로 리딩할 때와 유니버셜 웨이트 덱으로 리딩할 때의 리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는 화사하고 선명해서 타로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그리스 신화 타로 덱의 15번 악마 카드의 주인공은 목신이라 불리는 판입니다. 판이라고도 하고 사티로스라고도 하지만 목신인 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목신입니다. 산과 들판에 살면서 미소년이나 ним페들을 쫓아다니는 호세칸으로 묘사되곤 해요. 판은 헤르메스와 나무의 ним페 드리옵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판의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내다 버렸다고 할 정도로 외모가 몹시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얼굴과 몸에는 털이 뒤덮고 있으며 발에는 발굽이 있는 사냥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헤르메스는 자신의 재능을 닮아서 언변이 뛰어나고 예술성이 뛰어난 판을 좋아해서 판을 올림푸스로 데려가 다른 신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고 해요. 신들은 판의 재주를 보며 다들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신들은 모두를 즐겁게 만들었다고 하여 아이에게 전부를 뜻하는 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해요. 그 모습은 요즘 시대의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처럼 느껴집니다. 펜플롯이라는 피리도 판이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판이 어느 날 숲속에서 숲의 ним페였던 시링크스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해 쫓아갔다고 합니다. 시링크스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판이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갔는데요. 거의 잡힐 위기에 다다르자 친구인 물의 ним페들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물의 ним페들이 그녀를 한 묶음의 갈대로 변하게 했다고 해요. 판이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자 갈대에서는 구슬픈 소리가 울려나왔고 판은 그 신기하고 감미로운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판은 시링크스가 변한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고는 그것에 시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판에서 유래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황, 공포를 의미하는 패닉이 대표적입니다. 판이 숲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을 즐겼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리스 신화에서 판은 인성의 밑바닥에 깔린 부끄럽고 그늘진 모든 어둠과 대면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판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육체와 성적인 충동에 대한 수치심을 나타내죠. 특히 해설서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환상,
신체적 기능과 배설에 대한 끌림, 자신이 불경하고 사악하며 음탕하고 추하고 열등하다는 의식 등 20세기 정신분석학이 폭넓게 조명하고 있는 충동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록 추하고 못생기고 거칠지만 판의 이름은 위대한 전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파노라마와 판테온이라는 단어도 판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타로 리딩에서 판을 만났다면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속성들을 겸허하게 대면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뉴비전 타로 덱입니다. 뉴비전 타로는 라이더 웨이트 덱의 180도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꼬리가 달린 남녀 한 쌍 앞에 다른 악마 둘이 추가되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흥분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지상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를 상징하거나 그 자신들의 동물적 욕망과 두려움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비전 타로의 악마 카드는 독창적인 생각과 태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야 함을 알려주기도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욕망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요, 너무 본능과 욕망에 충실하게 되면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내적으로도 불균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겠죠. 악마 카드는 숫자 15번에 배정됩니다. 숫자 15는 1 더하기 5는 6으로 6번 연인 카드와도 관련이 있어요. 6이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사랑을 나타낸다면 15번은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6번 연인 카드가 선악과를 먹기 전 상황이라면요, 15번 악마 카드는 선악과를 먹은 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15번 카드 속의 두 남녀는 서로를 이미 소유하고 구속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구속과 속박이라는 의미는 서로를 원하고 소유하게 됨으로써 짊어지게 된 대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의 대가는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구속이겠죠. 15번 악마 카드의 별자리는 염소 자리에 배정됩니다. 염소 자리는 흑사인이고요. 별자리가 염소 자리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벌이기를 좋아하고요. 개척 정신과 실천성은 강하지만 지나친 활동으로 일을 너무 크게 벌일 위험도 크다고 해요. 집념이 강해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달성한다고 해요. 15번 카드를 성격 카드로 가진 사람들은요, 정이 많고 같은 조직이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매우 잘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속감이 강해서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소속감은 나쁘게 말해 집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15번 카드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겠죠. 매력이 있어서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연예인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쉽게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들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큰 욕심과 집착만 버린다면 정말 매력적인 성격 카드인 것 같아요. 연도 카드가 15번일 경우에는요, 모든 종류의 중독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탄수화물 중독, 사람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도 다 중독이 될 수 있겠죠. 모든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끄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하고요. 이성들이 관심을 보이며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람을 피우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란이나 구설수에 휘말려서 갑자기 이혼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악마 카드 해에는 조심조심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면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한 봉사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면 좋다고 해요. 15번의 행동과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16번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고도 하니까요.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15번 악마 카드는 사실 그다지 좋은 의미로 읽히기는 어렵습니다. 제 경우에도 악마 카드가 스프레드에 나온다면요, 무언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질질 끄는 느낌도 들고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무언가 뒷거래나 불법적인 일을 상징합니다. 계약에서도 무언가 벗어나기 힘든 것에 묶여서 피곤해질 수 있어요.
유흥비 지출도 많이 나가고요. 투자한 곳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애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방이나 자신이 구속이나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면서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힘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빠져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학업이나 시험운에도 좋지 않겠죠.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공부는 뒷전이 되므로 성적 또한 좋지 않습니다. 건강면에서도 좋지 않게 읽혀요. 각종 중독에 빠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있겠죠. 15번이 상대방 카드로 나온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무언가 될 것 같고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강렬하게 끌리지만 결국엔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석은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카드 한 장만 놓고 보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타로 스프레드에서 다른 카드와의 조화를 잘 보고 리딩해야 합니다. 저희 해석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웨이트 덱으로 리딩하게 되더라도 이처럼 비스콘티 타로 덱이나 마르세유 덱, 그리스 시나 타로 덱 또는 뉴비전 덱을 잘 알고 있다면 리딩에 훨씬 더 깊이를 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은 15번 악마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의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요 더욱 힘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